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란 이야기와 그리고 왜 반등이 나왔는지에 따른 내용도 한번 같이 정리해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씨가 시작도 안 했다. 더 큰 게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 끝난다라는 시점은 뭐 한두 달 정도 추이해서 마무리가 되면 아주 나이스하게 이제 좀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존재를 하겠죠. 이제 우리 투자적 관점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원자재 부분에 따른 추이가 얼마나 이제 변동성이 많이 생길 것이냐에 따른 추이가 나머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추이가 한 번 더 있을 것이냐 아니 있지 않을 것이냐가 6월달 이후에 이제 방향성이 이제 잡혀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변동성이 워낙 커져 버리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좀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유조선 부분의 원유 적재 부분도 6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항에 따른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을 함으로써 이제 대부분 원유의 가격 추이가 좀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른 소식 대비보다 가장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건 이제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보고 싶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시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JP모건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신용 위험, 자금 조달, 이게 월가에서 좀 많이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현재로서는 이제 3호 신용 부분에 따른 문제가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사모펀드 비중이 3.8조 달러 상당의 상환 우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3호 신용의 운용과 그리고 이제 수익률 부분에 따른 추이를 어떻게 산정을 할 거냐에 따른 내용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사들도 여기에 충분히 포함이 돼서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 해외 투자 부분에 따른 추이도 분명히 집행을 했었을 것인데 그게 이제 연달아서 사무신용 부분도 불거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위험성이 더욱더 뭐 더 노출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트레티지 부분인데요. 이 스트레티지가 이제 좀 반등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요. 근데 이번 형태에서 클래스 A 보통주를 좀 많이 팔았습니다. 팔고 무엇으로 바꿨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비트코인으로 3,000개 정도를 확보를 해서 6주간 걸쳐서 보통주 8.1억 달러 우선주 9,200만 달러를 처분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모든 건 이제 그 MSTR이 적정 수준만큼만 떨어져 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상 떨어지면 어차피 이제 주식 팔아가지고 사든 주식을 좀 발행해가지고 사든 사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주식 발행보다는 주식의 가치가 더 빨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워낙 이제 요동을 많이 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처분을 해서 이제 조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보여준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거 정세를 좀 보고 아마 맞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유동성이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향성이 이번 효과로 인해서 좀 많이 잘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러 형님은 여전히 이 자산에 진짜 진심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약간 공포적인 부분에 되게 회피하거나 그걸 어느 정도 포기해버리는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또 한편으로는 되게 끈기가 있고 되게 성실하게 계속 내 분야에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계속 이렇게 셀러 형님처럼 꾸준하게 가져가셨던 분은 결국에 이 어려웠던 이 구간을 잘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평가를 또 받게 되겠죠. 그 차이가 미묘한 차이인데 그 미묘한 차이에 있어서 완벽한 성적표가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그걸 대부분 학교에서도 요즘에 가르쳐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체육 활동을 왜 할까요? 요즘에는 뭐 특정 부모님들이 체육 활동 부분을 되게 안 좋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체육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면 나의 인내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 체력이 어느 위치에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지 체력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안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외길로만 가게끔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 오히려 투자장애 측면에 있었을 때도 계속 그렇게 좀 정체되는 그런 측면도 좀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뻘소리를 좀 잠깐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요즘에 이 지수도 어느 정도 이게 중요하다라고 매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수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지는 않지만 오히려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갑니다. 자, 보게 되면 이번 형태에서도 24년도 4월과 25년도 2월 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년도 2월 달부터 떨어졌고 24년도 4월 달에 조정이 나왔죠. 이 두 포인트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수, 쉐어로드 지수는 꼭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수에 따른 영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시가총액 1위에 있는 행동이 싫든 좋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되고 요것도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런 내용들은 좀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버크셔가 자사주 매입 부분에 따른 소식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락이 나왔고요. 그러면 빅테크 세븐도 안 사죠. 원래 자사주를 사주려고 했던 회사들도 안 사죠. 그러면 이제 지수가 생각보다 어떻게 될까요?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잘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그 다음으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지금 동향입니다. 전체적인 거래 건수도 거의 이제 박스권에 갇혔고요. 공급량 추이도 거의 박스권에 갇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25년도 10월 달부터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점이 이제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많이 늘어나야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많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되게 좀 많이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유입액과 최고 유출량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이제 최대 유입 부분은 여전히 이더 하이퍼 리퀴드 아비트럼 정도가 좀 보여주고 최고 유출도 아비트럼 이더리움 하이퍼 리퀴드 수순으로 좀 많이 보여진다. 특징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많이 보여주진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더리움 추이가 그나마 평균 3개월 부분에서 이제 이것저것 다 떼고 보게 되면 유입량이 좀 더 유의미하게 늘어났던 부분은 좀 눈에 들어오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싫든 좋든 DAT에 있는 애들이 그나마 지금은 좀 커버를 쳐 주어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여전히 암호화폐 ETF 부분에 따른 추이는 오히려 좋은 형태보다는 이제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유출량 비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아니 점점점 줄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유출량 비중은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많이 그거 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TVL, 전체 TVL 비중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TVL 비중은 여전히 좀
여기서 그 뭐 변동적 사항이 보여지고 있는 패턴은 아직 뭐 별거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가장 중하위권에 있는 애들은 좀 제껴버리고 중상위권에 있는 애들로 이제 집중 포화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여러분들 자산 관리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요 비중만 보아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의 이제 보게 되면 하이퍼나 그 다음에 여기서도 BNB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이제 덱스 시장과 BNB 체인이 많이 이제 후퇴됐던 경향성을 보게 되면 한도가 알트가 그렇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런 점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척도가 하나가 더 있죠. 그건 로빈후드입니다. 네. 로빈후드가 생각보다 좀 성과가 다시 또 부진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인데요. 코인베이스도 아직도 그렇게 썩 좋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코인베이스 패턴을 보게 되면 여전히 불장일 때 좀 같이 올라가주는 패턴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빠질 때는 나스닥 기반하고 같이 빠지는 개연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부분에서 유의미하게 개인의 투자 부분에 따른 거래량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형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 다음으로 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저는 요 사모펀드 부분이 어느 정도 계속 JP모건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게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이제 블랙스톤이나 그 다음에 뭐 블루필드나 뭐 이런 쪽을 좀 많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쪽에 자금이 안 간다라는 거는 금융시장 쪽에 있는 자산으로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복합적 자산 쪽에 자금이 잘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모 신용에서 소프트웨어 사스 기업이 조금이라도 묻혀져 있거나 하게 되면 돈이 잘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코인 회사들도 대부분 거의 유사한 형태이잖아요. AI의 노출도 부분에 따른 취약성의 부분이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고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될 거냐에 따라서 자금 집행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문제도 있는데 이제 뭐 정책적인 기반의 요소에 있어도 규제가 명확하지 않는 형태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좀 숨은 과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